안녕하세요, 제이폼입니다. 오늘은 하락장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죠? 저도 똑같습니다. 제 계좌에도 이미 마이너스가 찍혔고요.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그런 소통이나 여러분들과의 이 영상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계좌가 이렇게 힘든데 넌 지금 뭐 하고 있냐 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조금은 다릅니다. 결국에는 각자의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실수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어쨌든 이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오늘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락장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 몇 가지를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폭락론자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 정도 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거봐라, 내가 뭘 하고 있냐, 내가 이런 시기가 올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냐, 그때 나는 다 준비해놔서 지금 너무나도 좋은 시기, 좋은 기회다, 이 기회를 삼아서 더욱더 많이 자산을 늘려가겠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라, 내가 이야기하는 거 잘 듣고 계획을 세워라, 그러면서 유료방을 추천하겠죠. 한 달에 얼마 내면 리딩 받아라, 내가 이런 건 예상하고 난 이런 거 다 준비해 놨다. 결국에는 그들은 여러 가지 수익 구조 중에서 유료방으로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분들은 늘 폭락을 이야기하고요, 늘 시장이 어려워질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것들 좋아하거든요.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어려운 이야기, 힘든 이야기, 그리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글로 쭉 몰려가죠. 근데 시장이 좋으면 그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그 사람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지나가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나가죠. 하지만 시장이 어려워지면 그들의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더욱더 그들의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정말로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거구나, 저 사람들은 뭔가 진짜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일들을 예상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주식시장이 힘들어지고 폭락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경기의 순환을 예측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롱텀이니까요. 하지만 저번 달에 이번 달이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질지 누가 알았어요. 이거는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폭락론자들의 말에 너무 기울이지 마시고 너무 심취하지 마세요. 그런 영상들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물론 그런 영상들을 아주 안 보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도를 지키기 힘들기 때문이죠. 긍정론자들의 영상만 봐도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폭락론자들의 영상만 보는 것도 비추합니다. 편식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영상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양하게 접하시고 자신만의 투자 기준을 삼으셔야 되는 거죠. 투자 스타일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고요. 실수를 했을 때는 그 실수를 분석하고 다시 한번 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폭락론자들 지금은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묻지마 투자입니다. 지금 주식 가격이 엄청나게 내려가고 있어요. 폭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주식 가격이 엄청나게 싸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것은 맞아요. 하지만 아무나에게 기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종목이 떨어졌다가 모든 종목이 상승하지 않아요. 어떤 종목은 하락한 상태에서 그저 주저앉아 버릴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 결국에는 기업의 펀더멘탈이 아주 약한 기업이겠죠. 그런 기업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미 이전부터 그 기업을 분석해 왔을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주식 가격이 다 싸졌다고 해서 아무거나 담으시고 아무거나 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손절하거나 이런 것도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어떤 자산을 다시 한번 매수하실 때도 참 많은 고민을 하고 분할 매수로 대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기가 기회가 아니라 그냥 주저앉아 버릴 상황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켓 타이밍이에요. 지금 내려갈 거 더 내려갈 거야. 그러니까 나 지금 잠깐 팔았다가 더 내려가면 그때 살 거야. 또는 지금 최저점이야. 나 지금 완전 다 사서 지금 올라가기만을 기다릴 거야. 이건 모든 것이 마켓 타이밍입니다. 마켓 타이밍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아무리 건실해도 주식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이고요. 기업이 부실해도 주식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건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격은 권장 소비자 가격이 아니에요.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팔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주 불변의 법칙이죠. 주식 가격이 기업의 그런 상태를 말해주기도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마켓 타이밍을 보시면 손실을 입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는 맑은 날씨지만 오른쪽은 어두워진 날씨입니다. 맑은 날씨를 보고 투자했다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어두운 날씨를 만날 수도 있고요. 어두운 날씨인 줄 알았다가 다 팔았다가 왼쪽에 있는 맑은 날씨를 갑자기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켓 타이밍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바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입니다. 분할해서 매수하시고 분할해서 매도하셔야 이 마켓 타이밍에서 조금은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레버리지예요.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보여드릴게요. 폭락론자들의 말을 심취해서 동의하고 그렇지 맞아 라고 생각하면 묻지마 투자를 계획하게 되죠. 그래, 저 주식 진짜 싸졌는데 나 지금 저거 사야 되겠다. 그러면 마켓 타이밍을 봅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가고 잠깐 반등할 때 있어요. 이때다. 그렇지만 나에겐 돈이 없죠. 왜냐하면 내 계좌는 이미 마이너스를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현금화 해두지 못했던 자산들을 현금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산들이 이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분명히 생각하는 게 바로 레버리지 대출입니다. 내가 지금 대출 받아서 이 대출 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올리면 되잖아.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떤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 순서로 진행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 저는 정말로 위험한 생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시기는 마켓 타이밍을 알 수 없는 시기고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계속해서 대응해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는 거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기에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쫓기거든요. 결국 저 대출 이자의 이상의 수익률을 올려야 된다는 쫓기는 마음 때문에 절대로 평정심을 유지하실 수 없을 겁니다. 엄청 땡겨서 엄청 사시면 엄청 폭락하면 망하는 거고 엄청 상승하면 성공하는 거고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일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호가창입니다. 우리가 폭락론자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묻지마 투자를 계획한 후에 마켓 타이밍을 보고 대출을 일으켜서 주식을 사면 하루 종일 호가창만 보게 됩니다. 하루 종일 주식 가격만 보게 돼요. 그럼 여러분은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너무 힘들고요. 주식 가격이 오르면 너무나 좋습니다. 일희일비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트레이더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모두 사고 모두 파는 트레이더가 아닙니다.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업을 선정해서 그 기업이 얼마나 커갈지, 얼마나 그 기업이 이익을 낼지 그 지분을 사는 게 투자입니다. 매일매일 사고 파는 게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트레이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투자자니까요. 우리가 주식 가격을 매일 볼 필요도 없고요. 매일 시간마다 볼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쫓기게 되면 우리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 주식을 사게 되면 호가창을 무조건 보게 돼 있어요. 오른다. 내린다. 오른다. 팔아야 되나? 내린다. 이거 손절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5가지 말씀드렸지만 이 5가지가 하나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두 다 5가지가 유기적으로 복잡하게 얽혔을 때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발 일희일비하지 않는 투자를 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10,000원, 20,000원 투자하고 10만원, 20만원 투자한 분들 몰빵할 수도 있고요. 어디 뭐 갑자기 마켓 타이밍 보고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 2만원 투자하고 10만원, 20만원 투자했을 때 분산 투자하고 기업 분석하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1,000만원을 가지고 있을 때, 2,000만원 가지고 있을 때, 1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식으로 대응하기 힘듭니다. 그런 식으로 절대로 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10,000원이 투자되든지 10만원이 투자되든지 계속해서 나의 기준을 세워가고 나의 방법을 찾아가시면 여러분의 자산이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100억이 됐을 때 그때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하락장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진이 오로라 사진이잖아요. 정말로 신기한 일들이 하늘에서 펼쳐진다고 해요. 저도 실제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추운 지방에 가서 저 오로라를 보려고 기다렸다가 보고 오죠. 그런데 두 가지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직접 가서 저걸 보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냥 사진만 보고 책만 읽고 정보만 습득하고 지식만 가지고 있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두 사람 중에서 저 오로라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1번일 수도 있고요. 2번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직접 갔다 온 사람은 정말로 그거에만 국한돼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다녀오지 않은 사람은 그냥 내 지식에서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안 좋은 거죠. 하지만 좋은 면은 직접 갔다 온 사람은 정말로 생생한 이야기, 자기가 체험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직접 다녀오지 않은 사람의 아주 좋은 점은 저런 오로라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게 방대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실제 갔다 온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락장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그 사람이 가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을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냥 자기 수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보지 않은 곳을 이야기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본 곳에 대해서 정말로 제일 잘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락장에서 이런 것들 조심하셔가지고 최대한 방어하시고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우리 수익을 올려보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제이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